금 한돈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 연일 뉴스에서 접하고 계실 겁니다. 단순히 금값이 올랐다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화폐, 즉 돈의 가치가 그만큼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금값이 이렇게 뛰는데 같은 실물 자산인 내 집, 우리 부동산 가격도 따라서 오를 것인가?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실물 자산이라는 경제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금과 부동산의 상관관계를 냉철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파헤칠 핵심 용어는 바로 실물 자산입니다. 경제뉴스나 자산관리 보고서에서 흔히 접하지만 정확한 뜻을 모른 채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물 자산이란 형체가 있어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자산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금, 은, 원유, 곡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부동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되는 개념은 주식, 채권, 예금과 같은 금융자산입니다. 금융자산은 실체가 있다기보다는 계약상의 권리나 종이 혹은 디지털 숫자로 존재하는 자산이죠.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이해하려면 왜 투자자들이 금융자산에서 눈을 돌려 실물자산인 금으로 몰려가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화폐 가치의 하락입니다. 미국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 통화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달러를 계속해서 찍어내거나 금리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통화량이 팽창하면 돈의 가치는 필연적으로 떨어집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면 상대적으로 물건의 가격은 오르게 됩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입니다. 투자자들은 내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곳으로 자산을 옮깁니다. 과거에는 가상화폐가 디지털 금이라 불리며 이 역할을 대신할 것으로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변동성과 규제 이슈로 인해 그 신뢰가 흔들리면서 다시 전통적인 실물자산의 왕, 금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는 금과 같은 실물자산입니다. 금값이 오르면 부동산 가격도 공식처럼 같이 오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장기적으로는 동행할 가능성이 높지만 단기적으로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입니다. 이 애매한 답변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이 가진 실물자산으로서의 특성과 금과의 차이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부동산이 금과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근거입니다. 부동산은 땅과 건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가는 시멘트, 철근, 인건비 등 모든 원자재 가격이 오릅니다. 이를 대체 원가의 상승이라고 합니다. 즉, 지금 있는 아파트를 똑같이 다시 짓는 데 더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르고 이것이 구축 아파트의 가격을 밀어올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부동산은 금과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훌륭한 실물자산입니다. 둘째, 부동산이 금과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설명의 핵심이자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지점입니다. 금은 전 세계 어디서나 거래되는 표준화된 자산이며 쪼개서 팔기도 쉽습니다. 즉, 유동성이 매우 좋습니다. 반면 부동산은 부동성, 즉 움직일 수 없는 자산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아파트와 미국 뉴욕의 아파트는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또한 부동산은 금에는 없는 강력한 변수들이 작용합니다. 바로 대출 금리와 정부 정책, 그리고 수급입니다. 금은 대출을 받아 사는 경우가 드물지만 부동산은 대부분 전세 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끼고 매입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화폐 가치가 떨어져 실물자산의 매력이 높아진다 해도 금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다면 매수세가 붙지 않아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2022년과 2023년 사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치솟았을 때를 복귀해 보겠습니다. 이론대로라면 실물 자산인 부동산 가격도 폭등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부동산 가격은 오히려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금값은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렸죠. 이것이 바로 실물 자산 내에서도 금과 부동산이 갈라지는 디커플링, 즉 활동조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까요? 금값 상승은 분명 부동산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 중 하나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으니 실물을 확보하라라는 거시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신축 공급 부족은 향후 부동산의 실물 가치를 더욱 돋보이게 할 요소입니다. 하지만 금값이 올랐으니 무조건 집값도 폭등할 것이다 라는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동산은 금과 달리 세금, 유지 보수 비용, 그리고 황금성의 제약이 따르는 무거운 자산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장 상황을 해석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 현금 비중을 줄이고 우량한 실물 자산을 보유하는 것은 타당한 전략입니다. 장기적인 시계열로 볼 때 우량 입지의 부동산은 통화량 증가만큼의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왔습니다. 둘,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변동은 금값보다는 금리와 지역별 공급량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금값이 오른다고 해서 미분양이 쌓여 있거나 인구가 급감하는 지역의 부동산까지 오르지는 않습니다. 실물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입지, 더 이상 땅을 넓힐 수 없는 도심지의 부동산만이 금과 같은 안전자산의 성격을 띱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값의 상승은 화폐 가치의 하락을 의미하며 이는 실물 자산인 부동산의 하단을 지지해주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금보다 훨씬 복잡한 개별 요인을 가진 자산입니다. 단순히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 매수하기보다는 해당 부동산이 가진 내재 가치와 대출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철저히 계산해야 합니다. 지금은 묻지마 투자가 통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실물 자산의 중요성은 커졌지만 옥석 가리기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금값 상승이라는 것이 경제의 신호를 읽되 내 발밑의 부동산 시장은 미시적인 분석으로 접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복잡한 부동산의 세계를 명쾌하게 풀어드리는 공실이의 부동산 이야기였습니다. 구독하시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지식이 쌓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